오늘은 한 번쯤 주변에서 마주친 적 있는, 아니면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이 있었을지도 모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해요. 바로 세상 누구보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타인을 깎아내리고 은근히 무시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죠. 자기에는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문제는 그 선을 넘어서 자신만 옳고 자신만 잘났다고 믿게 되는 순간부터예요. 이런 태도는 사람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삐걱거리게 만들고 결국엔 본인에게도 고립과 외로움이라는 대가로 돌아오곤 하죠. 오늘은 하늘 아래 자기만 최고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그들이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살펴보고 그로 인해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그런 모습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를 10가지 소주제로 풀어볼 거예요. 각 항목마다 일상 속 사례도 들어가고 개선 방향도 제시할 테니 혹시 내 안에 그런 면이 숨어 있진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도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째, 이런 분들은 대화를 하면 꼭 자기 자랑으로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엔 뭐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대화를 조금만 길게 나누다 보면 어느새 본인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전에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주변 사람들이 자기 덕에 어떻게 됐는지 같은 얘기로 흐르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누군가 여행 이야기를 꺼내면 그 나라, 거긴 내가 회장 시절에 초청받아서 다녀온 데야라고 받거나, 자녀 교육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애는 서울대 나왔지 뭐라고 꼭 덧붙이고, 주변 사람 칭찬을 듣고 있는 자리에서도 슬쩍 본인 업적을 끼워 넣는 식이에요. 이런 말들은 처음엔 그냥 흘려들을 수 있지만 반복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선 피로해지죠. 자기 자랑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타인의 이야기를 존중하지 않고 내 이야기로 덮어버리는 건 관계에 금을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진짜 존중받는 사람은 자랑보다 공감을 먼저 꺼내는 사람이에요. 상대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해준 다음에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험을 보탠다면 그건 자랑이 아니라 공유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방식은 틀렸다고 여기고 오직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태도가 문제예요. 이런 분들은 토론이 아니라 일방적인 설득이나 지시로 대화를 이끌려 하죠. 예를 들어 누군가 아이를 자유롭게 키우고 싶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방식이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게 맞아라고 못 박아버리거나, 친구가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요즘 시대에 그건 망해, 그냥 안정된 게 최고야 라고 단정 지어 말하곤 해요. 또 회식 자리나 모임에서도 항상 내가 보기엔 그건 틀렸어 라는 말로 대화를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태도는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결국엔 말문을 막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양한 관점을 듣고 때로는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 라고 받아들이는 유연함을 가집니다. 의견이 달라도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위기, 그게 진짜 멋진 사람이 만들어내는 대화의 힘이에요. 셋째, 실수나 실패를 절대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분들은 어떤 일이 잘못돼도 절대 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잘 안 해요. 예를 들어 회식 예약을 본인이 잘못했는데도 식당이 이상하다고 탓하거나, 프로젝트가 어긋나도 팀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집안일이라도 본인이 빠뜨린 걸 지적하면 그걸 왜 나한테 말 안 했냐고 화를 내요. 이런 모습은 처음엔 강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신뢰를 잃게 만들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태도예요. 내가 그 부분은 잘못 봤네, 미안해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만드는지 모르실 거예요. 자존심을 세우는 것보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을 지려는 태도가 오히려 더 큰 존중을 받는 길이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넷째, 남의 성공이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고 은근히 깎아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겉으론 축하한다고 말하면서도 말끝마다 한마디씩 덧붙이곤 하죠. 예를 들어 친구가 승진했다고 하면 요즘엔 실력보다 줄 잘 서는 게 중요하지라고 말하거나, 누가 새 차를 샀다고 자랑하면 그 차 기름 많이 먹던데 라고 흠을 잡아요. 또 자녀가 좋은 대학에 붙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과가 별로라던데 하는 식으로 말하기도 하죠.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기쁨을 존중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경쟁 구도를 만들게 됩니다. 남의 성공을 인정하지 못하면 내 삶도 늘 비교 속에 갇히게 되고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쁨 앞에선 진심으로 박수 쳐주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 박수는 결국 나 자신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돌려주는 일이 되거든요. 다섯째, 자기보다 약해 보이거나 힘이 없는 사람에겐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경향도 많아요. 평소엔 예의 바르고 말도 조심하는 것 같지만 식당 직원이나 배달 기사, 경비 아저씨 같은 분들에겐 갑자기 말투가 달라지는 걸 본 적 있으시죠? 예를 들어 음식이 조금 늦게 나오면
짜증을 내며 이게 서비스야? 라고 소리친다든가 택배 기사에게 퉁명스럽게 말하거나 고맙다는 인사조차 생략하는 행동이에요. 이런 태도는 결국 상대의 지위가 아니라 내 인격 수준을 드러내는 거라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지, 진심으로 존중을 아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큰 기준이거든요. 진짜 멋진 사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친절하고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섯째, 대화를 할 때 늘 내가 맞고 너는 틀려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처음엔 그냥 의견 나누기였는데 어느 순간 논쟁이 되고 결국은 기분이 상하게 되곤 해요. 예를 들어 영화 하나 추천했을 뿐인데 그건 수준 낮은 영화야, 이건 봐야지 하면서 상대의 취향을 폄하하거나 여행지 얘기를 하다가 그런데 왜 가? 제대로 된 데를 가야지라며 은근히 무시하는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취향이나 선택을 깎아내리면 결국 대화는 불편해지고 사람들은 점점 그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아, 그런 취향도 있구나 라며 받아들일 줄 아는 태도가 진짜 배려고 진짜 품이 있는 모습이에요. 일곱째, 사소한 일에도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임이나 행사에서도 자꾸 중심에 서고 싶어하고 누군가 칭찬받는 걸 보면 그걸 가로채거나 본인의 얘기로 돌려놓는 경우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행 사진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시작하면 갑자기 내가 작년에 갔던 데는 더 멋졌어 라며 대화의 주제를 바꿔버리거나 누군가 요리를 잘한다고 칭찬을 받으면 나는 더 어려운 요리도 해봤어 라고 덧붙이기도 해요. 이런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결국엔 그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걸 피하게 만들죠. 중심이 되지 않아도 빛나는 사람, 조용히 옆자리를 지키면서도 존중받는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 아닐까요? 여덟째, 자신의 성취나 능력을 절대 낮춰보지 못하고 항상 최고로 포장하려는 경향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작은 일 하나 해놓고도 이건 내가 아니면 못했지 라고 말하거나 팀 프로젝트에서 모두가 기여했는데도 내가 거의 다 한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말하는 식이에요.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의 기여를 무시하는 것이고 팀워크를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겸손은 약한 사람이 갖는 미덕이 아니라 진짜 강한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분요. 다 같이 해낸 결과야. 고마워. 덕분에 잘 됐어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홉째, 비판은 잘하지만 정작 자신은 어떤 말도 듣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남이 조금만 실수하거나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날카롭게 지적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겐 그 어떤 조언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죠. 예를 들어 회사에서 후배가 의견을 냈을 때는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야 라고 말하면서도 본인이 하는 말에 누군가 피드백을 주면 너나 잘해라고 받아치는 식이에요.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를 깨고 점점 고립되는 원인이 됩니다. 비판도 할 줄 아는 만큼 스스로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해요.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그럴 수도 있겠네, 고마워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입니다. 열째, 결국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을 사랑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지나쳐서 생긴 행동이라는 거예요. 겉으론 당당하고 완벽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늘 불안하고 외롭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 그런 식으로라도 스스로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타인을 고치려 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해요. 나는 왜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될까? 왜 자랑하지 않으면 불안할까? 왜 누군가를 깎아내려야 안심이 될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그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열째, 결국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속 깊은 곳에서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 너무 커서 생긴 태도라는 거예요. 겉으론 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말투와 행동을 보이지만 그 속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늘 누군가의 시선에 신경 쓰고 비교 속에 자신을 괴롭히고 잘못된 방식으로라도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숨어 있어요. 예를 들어 회식 자리에서 자기 이야기만 끊임없이 하는 분들도 사실은 내가 주목받고 있다는 감정이 사라질까봐 두려운 거고, 남을 깎아내리는 말투도 내가 더 위에 있어야 안심된다는 불안감의 표현인 경우가 많죠. 끊임없이 자랑을 올리거나 항상 누군가보다 더 나은 걸 추구하려는 사람들도 결국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확신을 타인에게서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남을 바꾸려 하기보단 내 안의 감정을 먼저 바라봐야 해요. 나는 왜 누군가를 이겨야만 마음이 놓일까? 왜 누군가의 칭찬 없이 허전할까? 왜 비교하지 않으면 내 가치를 느끼지 못할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에 솔직해질수록 타인을 향한 시선 대신 이해와 공감이 자리를 잡게 되고 나를 높이기 위해 굳이 남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죠. 진짜 멋진 사람은 남을 깎아내리지 않고도 충분히 빛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지나쳐서 생긴 행동이라는 거예요. 겉으론 당당하고 완벽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늘 불안하고 외롭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 그런 식으로라도 스스로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타인을 고치려 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해요. 나는 왜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될까? 왜 자랑하지 않으면 불안할까? 왜 누군가를 깎아내려야 안심이 될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그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은 하늘 아래 자기만 최고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의 10가지 특징과 그 속에 감춰진 감정,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관계의 현실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봤어요. 자랑이 습관이 된 사람, 남의 말은 절대 안 듣는 사람, 실수는 남 탓하고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그 속에는 단순한 이기심이 아니라 사실은 인정받고 싶은 갈망, 외로움, 자기 확신의 부족이 숨어 있다는 걸 하나하나 들여다봤죠. 우리 주변엔 이런 사람들이 있고 어쩌면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조금씩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걸 부정하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조금씩 바꿔보려는 용기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지 않아도, 내가 최고가 아니라도 충분히 괜찮고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것부터가 시작이죠.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서 나도 저런 적 있었는데 하고 떠오르는 순간이 있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가짐 하나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분명 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어요. 진짜 멋진 사람은 남을 이겨서가 아니라 함께 웃고 공감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함께해요.